WBC의 같은 조인 체코와의 평가전.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만 오는 11월에 체코와 두 차례 평가전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2026 WBC를 대비해서 전력 점검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고 하는데 체코가 지난번에 저희가 대결에서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지난 WBC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네.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때 WBC 체코 팀을 두고 굉장히 그 미국 현지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야구를 하고 있고 그쵸. 어떻게 대표팀을 준비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거든요. 다 직업이 있는데 자기의 일이 끝나면 일과가 네. 끝나면은 밤에 경기를 뛴다거나 맞아요.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선수들이 그렇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선수들이 이렇게 야구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다 메이저리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에서 하고 있는 최신식 이런 드릴, 훈련들을 그대로 하면서 이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좋은데 어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 프로 선수 같지는 않지만 네. 기량은 전문 프로 선수처럼 보여주는 그런 팀이어서 지난 23WBC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팀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선수 한 명인데 마틴 슈나이더라고 이번에 올진 모르겠지만 본업이 소방관이에요. 맞아요. 네. 그 선수 네. 아주 유명했죠. 근데 90마일 던집니다. 맞아요. 145를 던져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로 치면 사회인 야구 같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체코가 또 체코 리그도 또 따로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그가 있어서 그 리그가 그래서 네. 거의 경기 시간이 밤이에요. 물론 야구 네. 밤에 하긴 하죠. 근데 왜 밤에 하냐면은 직업이 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퇴근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 같은 게 체코도 사실 우리랑 내년에 붙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약간 우리 옥석 가르기도 하면서 체코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네. 평가전은. 그리고 뭐 사실 뭐 마이너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도 많이 네. 있고 미국 프로야구 경험이 있는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알고 붙는 거와 모르고 그럼요. 붙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월에 체코와 만나고 WBC에서 만나는 거랑 그렇죠. 11월에 체코와 만나지 않고 체코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3월에 WBC에서 만나는 거는 천지차이인 거죠. 맞아요. 실제로 지난 WBC 돌아보면요. 한국 대표팀이 왜 고전했냐. 처음 보는 투수한테 그냥 맞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뭐 17년도 이스라엘 그 선발 투수한테 뭐 그야말로 뭐 손도 못 써보고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 질비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체코와의 이 평가전도 성사시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짜 KBO가 지금 1라운드 강탈은 아니지 않냐. 맞아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 사활을 건 것 같아요. 네, 지금 사활을 네. 걸었어요. 진짜 창피하게 강탈하지 말자 이번에는 제발.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도쿄 라운드 통과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어렵습니다. 네. 네, 일본 뭐 지금 우승한 팀이니까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그러면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팀들은 다 잡아야 돼요. 네, 맞아요. 체코 잡아야 되고 대만 잡아야 되고 호주 잡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그만큼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예습을 잘해야 된다. 맞아요. 11월에. 예. 저 파디샥 저 선수도 다니엘 파디샥 봤던 친구 같은데,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때 최근에 해봤던. 마렉 슐럽이라고 이 선수가 요미우리 오, 네. 진짜. 그 작년에 육성 계약했고 최근에 1군에 올라왔던 제가 소식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결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네.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상대하죠. 당합니다. 맞아요. 그냥 당합니다. 저 선수도 미국에서 대학 나왔어요. 찰스턴 서던 대학이라는 데를 다녔고, 심지어 그 국제 대회에서 꽤 많이 그 공을 던졌고 150 가까이 던졌던 네. 투수거든요. 예. 저는 그 WBC 때 일본이 이기긴 했지만 사실 일본이 쉽지 않았어요. 네, 초반에 체코한테. 조금 네. 접전이었어요. 네. 경기 초반에는. 네, 그래서 그때 아까 댓글도 나왔는데 네.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딱 헬멧으로 네. 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리스펙을 표하는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야구라는 종목이 타 종목에 비해 피지컬을 많이 안 따지지만 그래도 피지컬이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 유럽 선수들의 맞아요. 피지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운 게 조금 적을 뿐이지 그 피지컬로 하는 재능들이 또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오는 11월 8일, 9일 고척돔에서 체코와 이제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는 이제 지난해 쿠바와의 경기를 이미 우리가 한번 해봤기 네. 때문에 네. K-베이스볼 시리즈 일환으로 지금 리그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마 이게 이제 중계가 그러니까 방송도 되고 네. 또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정확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네. 베이징 올림픽 가기 전에 체코와 그 평가전 한 2번 한 적이 있거든요. 가기 직전에.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체코와 결승전에서 체코래. 저 쿠바와. 아 쿠바. 네, 쿠바가 맞아 왔었어요. 2008년에 네, 맞아요. 왔었어요. 구리에서 했었죠. 한번 네.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쿠바가 결승전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진 않았지만 결승전 딱 만났는데 네. 아무래도 이미 해봤으니까 맞아요. 부담이 덜한 거죠.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럼요. 붙어봤으니까 네. 그게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전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며칠 있다 또 일본 갑니다. 맞습니다. 도쿄돔에서 또 일본이랑 네, 일본 맞아요. 대표팀 사무라이 재팬이랑 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WBC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축구처럼 월이 정해져서 뭐 A매치 데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구는 이런 쪽에서 평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손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네. 괜히 WBC 우승한 게 아니에요. 예, 일본은 정기적으로 사무라이 맞습니다. 재팬을 소집해서 그럼요.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허구현 총재가 KBO 총재가 되고 나서 인사 차원에서 NPB에 갔대요. 그러고 나서 왜 지금까지 KBO랑 NPB는 교류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한일 슈퍼게임도 있었는데 있었죠. 왜 없는 겁니까? 하고 싶나 하니까 아니 왜 이제 찾아와요? 이러더래요. 일본에서. 오지. 우리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말이 없더라. 어허. 왜 이제 찾아오냐 그래서 그럼 합시다 했는데 근데 미안한데 사무라이 재팬은 앞으로 3년 동안 일정이 다 짜여 있대요. 그렇지. 이미. 맞아요. 이미 사무라이 재팬은 3년간 일정이 나와 있어. 그러면 3년 뒤가 언제냐? 그게 올해. 올해인 거예요. 예. 그게 올해 11월인 거예요. 저는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일본 솔직히 이기기 쉽지 않은 팀이라고 네. 저는 인정을 네. 하고 가야 되는 것 인정해야 같아요. 됩니다. 뭐 최소한 돼서 붙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근데 예. 제가 보기엔 그 전에는 일본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평가를 하더라도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굳이 이전 KBO는 교류에 대한 생각이 별로 맞습니다. 없었어요. 예, 국제 무대에서 굳이 한국 왜? 야구가 어떤 예. 브랜드를 보여야 되고 어떤 브랜드를 형성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별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 국제대회 참가해서 거기서 좋은 성적 내야지 네.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야구도 물론 그럼요. 뭐 미국과 일본이 이끌어가는 관계라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더 좀 발을 걸치다거나 어떻게 해서 이들과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만든다거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2009년 WBC였나요? 네. 가장 좋은 성적을 냈을 때가 준우승. 네. 거기에 조금 도취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요. 8년 베이징 올림픽, 9년 WBC에 언제적 2009년 WBC예요. 거기서 좀 멈춰 있고 그때는 사실 저희가 캠프를 가도 일본 팀에서 되려 저 연습 경기를 하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는 점점 멀어지면서 가서도 잘 안 하고 또 거기에 취해 있으면서 더 이상 노력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도쿄돔에서 일본이랑 경기하고 나서는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벤트 매치가. 이 차제에 저는 그 우리 뭐 올스타전 해마다 하는 거 좋은데 차라리 그 기간 동안 해외 팀이 있다면 혹은 뭐 일본 사무라이 재팬도 괜찮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우리 그 뭐 그런 그 국가대표팀 젊은 국가대표팀과 프로 뭐 올스타 팀이 경기를 한다거나 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 번 KBO가 기획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젊은 대표팀과 그냥 올스타 팀 네. 예, 이런 식으로 계획한 적도 있었고 그때 아시안 게임 할 때였던 걸로 같은데 왜냐면 아시안 게임이 젊은 대표팀으로 꾸려지기로 했었으니까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뭐 성사는 안 됐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야구 시즌이 비슷해요. 네. 보통 KBO 올스타 브레이크면 NPB도 올스타 브레이크 똑같아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진짜 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잘 살려서 사무라이 재팬하고 예. 뭐 국내에서 하든 예, 아니면 아예 일본에서 NPB 대 하는 거죠. KBO, 그러니까요. KBO 대 NPB 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한 경기만 해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흥행몰이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어쨌든 4경기나 하잖아요. 상당히 팬들한테 큰 관심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시즌에.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농구가 이제 맞아요. 네, 그 4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성적을 내니까 농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서 뭐
대표팀 굿즈가 매진이 될 맞아요. 정도로 처음 있는 네. 일이었죠 그런 건. 네. 그래서 이런 K베이스 지금 작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K베이스볼 시리즈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문화 행사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잡아가는 것도 KB 입장에서도 좋고 야구 산업하는 쪽에서도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런 국가 대항전 또 A 매치 이런 것들은 좀 차제에 계속해서 좀 기획이 되고 또 성사가 돼서 이게 뭐 우리가 예전에는 이겨야 된다 이런 그 어찌 보면 강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뭐 어진명 팀장 얘기한 대로 냉정하게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화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K 베이스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대표팀을 꾸리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11월에 해도 좋고 아니면은 WBC 없는 해에는 개막하기 전에 그렇죠. 이렇게 약간 분법 차원에서 또 3월 달 정도에 대표팀 친선 경기에도 좋지 않을까 사무라이 재패처럼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댓글창에 제가 중계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뭐 방송사에 따라 불러주시면 어쨌든 네.